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매일 쓰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벌써 7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먼저 우리가 오늘 어떤 표현들 배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고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에 관한 표현들 좀 준비해봤습니다. 캠핑을 가고 텐트 치고 불 피우고 불 끄고, 그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 거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하는 거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표현들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음주운전 하다 라는 표현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용에 관한 거, 헤어 미용에 관한 거, 이발하고 염색하고 파마하는 이 표현들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다운로드 받다라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다운로드 받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한국말이랑 거의 똑같죠.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되고, 다운로드는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내려받을 때, 여러분의 컴퓨터로 내려받을 때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를 영상 강의를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올려드리는 거를 영어로는 업로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load란 단어 LOAD, 이게 짐을 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영상을 올려서 실는 거, 다운로드는 그 실어진 거를 내릴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외워지실 거예요. 업로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다운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서 로드라는 단어와 다운로드, 업로드 세 개 알아가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단어는 그렇게 정리했고요. 발음 한번 다시 해보면 다운로드,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 될 거는 누가 다운받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다운받았으니까 I란 주어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I, 내가 downloaded. 다운로드 받다는 현재형이고요.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과거형, 그쵸? I downloaded. downloaded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무엇을 다운받았죠? 영화 한 편. 그러니까 I downloaded a movie. 어제네요. 어제. yesterday. 이렇게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 같은 이런 yesterday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얹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순서가 어려우시면 yesterday를 먼저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Yesterday I downloaded a movie 라고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봤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안내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문구인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요. 누가 다운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보통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주어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뜻을 가진 you라는 단어를 주어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can download a file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You can download a file. 당신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can이 하는 역할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a file, 파일 하나를 어디로부터? 그죠? from a website, 웹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책을 산다라든지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거기에 관한 파일을 우리가 이제 mp3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 이런 거 이제 책 교재 같은 거 사면 있잖아요. 그 교재 오디오 파일은 다운로드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책에 써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구니까 이렇게 그냥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 can download a file from a website. 그쵸? 너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From a website. 웹사이트로부터. 그래서 여기 이 표현도 그냥 단어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rom a website.
from a website. 웹사이트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You can download a file. 당신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그래서 빨간색 글씨하고 검정색 글씨를 하나의 덩어리로 지어주시면 영어로 말하시는데 굉장히 편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from a website, 웹사이트로부터 you can download a file 이렇게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니까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캠핑 가다. 그쵸? 캠핑 가다. 캠핑 가는 거는 go camp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go camping. 근데 캠핑 하다도 있잖아요. 캠핑 하다. 캠핑 하다라고 하실 때는 go라는 단어를 do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camping. 이거는 캠핑 하다. 캠핑을 가는 거는 go camping.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캠핑 가는 거 어때? 이렇게 뭔가 제안할 때는 이 표현 쓰시면 돼요. How about? How about?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할 때 How about? 하고 동사에 ing만 넣어주시면 제안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how 대신에 w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what about? 혹은 how about? 완전히 같은 뜻이니까 그냥 같이 쓰셔도 되고 어느 하나만 편한 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how about going camping? 캠핑 가는 게 어때? 예를 들면 커피 마시는 거 어때? How about drinking coffee? 그렇죠? 공부하는 거 어때? How about studying? 이렇게 뭔가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going camping? 캠핑 가는 거 어떤가요? 오늘 밤은 그렇죠. tonight 하시면 되죠. How about going camping tonight? 여기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tonight. How about going camping? 바뀌셔도 순서 바꿔서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들을 때 왜 이렇게 순서로 얘기하지? 라고 원어민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요.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 그냥 덩어리 짓는 연습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How about going camping? 이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 덩어리를 지실 수 있으시면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여기서 캠핑해도 되나요? 뭔가 허락을 구하는 거죠. 허락을 구할 때는 내가 해도 되나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죠? 그쵸. Can I 쓰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캠핑 하다는 그렇죠. Do camping 여기서 here. Can I do camping here? Can I do camping h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캠핑해도 되나요? Can I do camping here? 자, 두 번째 표현까지 정리했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텐트를 치다는 set up a tent. set up a tent라고 하시면 돼요. set이라는 것은 놓다인데 set up, 그렇죠? 놓는 건데 up, 뭔가 세우는 거죠. 텐트는 세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set up a tent, 텐트를 세우다, 텐트를 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텐트를 쳐본 적 있나요? 이거 경험을 묻는 건데 이 문법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도 표현으로 그냥 기억하시기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Have you? 라고 하시고 set up a tent before? 라고 하시면 되는데 빨간색 글씨는 일단은 다 빼고 말씀하셔도 돼요. Have you set up a tent? 라고만 하셔도 돼요. Have you set up a tent? 텐트 쳐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have you는 경험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본 적 있니? Have you set up a tent here before? 라고 하셔도 되고 here가 들어가면 여기에란 뜻이겠죠. ever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이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서 have you ever set up a tent?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텐트 쳐본 적 있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Have you set up a tent before? before는 전에,
약간 전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텐트 쳐본 적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빼셔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둘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set up a tent befor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첫 번째 표현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에 텐트 치는 게 어때요? 여기에 텐트 치는 거 어때요? 뭔가 또 제안하는 느낌이죠. 제안할 때는 그렇죠. How about? 그래서 How about setting up a tent here? How about setting up a tent? How about setting up a tent? 텐트 치는 게 어때요? Here,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ow about setting up a tent here? 여기서 텐트 치는 게 어때요? 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불을 피우다. 우리가 뭐 캠핑을 하거나 뭐 무인도에서 살거나 뭐 살아보는 거 그런 챌린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꼭 여러분 거기에 하시는 출연자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다. 이 표현도 영어로 배워볼 건데 불을 피우는 거는 그렇죠. set the fire 라고 하시면 돼요. 이 set이라는 게 뭔가 놓다, 차리다 약간 느리는 느낌이거든요. 그 set the fire, 불을 놓다, 불을 차리다, 불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표현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조금 전에 한국어로 불을 만들다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로 만들다라는 표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make the fire라고 하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되고 set the fire 이게 조금 더 포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누가 여기에 불을 피웠나요? 자, 의문문인데 누가 뭐뭐 했나요? 라는 의문문인데 이거 의외로 되게 만들기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o set the fire? Who set the fire? 누가 불 폈나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here라는 거는 여기에라는 뜻을 주기 때문에 온 거고요. 다시 한번 보면 Who set the fire? 누가 불을 피웠나요? 예를 들면 다른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가 이 물을 마셨나요? 그러면 who 마셨다 drank 그쵸? this water. Who drank this water? 누가 이 물을 마셨나요? 누가 뭐뭐 했나요? who하고 동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도 who are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비동사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누가 초콜릿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who likes chocolate? 이렇게 그냥 주어 자리에 who만 놓고 그냥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그런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뭐뭐 하나요? 누가 뭐뭐 했나요? 누가 여기에 불을 피웠나요? Who set the fire here? 그 다음에 이 set이라는 단어는 현재형도 set이고 과거형도 set이기 때문에 현재형과 과거형에 변화가 없습니다. Who set the fire here? 누가 여기다 불 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면은 라이터 없이 불 피울 수 있어요? 보통 그쵸? 무인도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성냥이나 라이터 없이 불 피는 거 도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신이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can you 그쵸? 그래서 can you set the fire? Can you set the fire? Can you set the fire? 불 피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조건을 뒤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without은 무엇 없이 without 그쵸? without without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발음하시기보다는 without 이게 더 좀 맞는 발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without a lighter without a lighter lighter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lighter 근데 여기에 보면은 L-I-G-H-T light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불을 만드는 것 그래서 lighter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죠. 이 lighter라는 이 단어의 근원이 light에서 온 거예요. 빛 그래서 without a lighter lighter 없이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순서 바꿀 수 있겠네요. without a lighter can you set the fire?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다는 set the fire set이 생각 안 나시면 make the fire 되셨죠?
밑에 표현 보면요. 이번에는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는 set the fire. 불을 끄는 거는 put out 이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불을 끄다. 예문 보면요. 우선 불부터 끕시다. 뭔가 이렇게 뭔가 막 불이 났고 막 뭔가 되게 정신없는데 야 일단 불부터 끄자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선 불부터 끕시다. 자, 뭐뭐 합시다는 let's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Let's put out the fire. 우선 먼저란 뜻의 first란 단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Let's put out the fire first. 혹은 first, let's put out the fire. 순서는 바꾸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문 보면요. 불을 끄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불을 끄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열심히 불을 끄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진행형. 진행형은 동사, 비동사하고 동사의 ing. 그래서 I am putting out the fire. I am putting out the fire. 나는 지금 불을 끄고 있다는 얘기예요. I'm putting out the fire. 저는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호텔에 갔을 때, 혹은 뭐 어떤 그런 숙박업소 갔을 때 체크인 하는 게 있고 체크아웃 하는 게 있죠. 둘 다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몇 시에 체크인 하면 되죠? 우리가 보통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나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체크인 몇 시에 하면 돼요? 이렇게 체크인 시간이 몇 시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몇 시에라는 표현만 아시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몇 시에는요, what time 이라고 하시면 돼요. what time. 몇 시에 should I는 내가 뭐뭐 하면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Can I도 괜찮아요. What time can I check in? What time can I check in? 내가 몇 시에 체크인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can 대신 should를 쓰면요. 뭔가 해도 되죠? 뭔가 약간 허락의 느낌이 있어요. What time should I check in? 몇 시에 내가 체크인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몇 시에 내가 체크인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What time can I check in? 몇 시에 내가 체크인할 수 있을까요? 뉘앙스만 다르지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Can I가 변하시면 Can I 쓰셔도 돼요. What time can I check in? 혹은 전혀 다 생각이 안 나신다. What time check in? check in, what time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영어 하실 때 실전에서 정말 영어 하실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키워드들만 그냥 툭툭툭툭 내뱉어도 일단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하셨으면은 덩어리만 조금만 짓는 연습하시면 그냥 툭툭 내려놓으셔도 문법에 맞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at time should I check in? 이렇게 하셔도 되고 should I check in? What time? 이라고 하셔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밑에 예문 볼게요. 그가 몇 시에 체크아웃 했나요? 이것도 what time 나오겠죠. 몇 시에? 몇 시에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what time. 그 다음에 그가 했나요? 그가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did he. what time did he. 몇 시에 did he. 그가 했나요? 무엇을? 체크아웃을. What time did he check out? What time did he check out? 체크인 하는 거는 그쵸,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건 체크아웃 하는 거.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더 안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주운전하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도 1차원적인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drink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목적어가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ink, 술을 마신다, and, 그리고 drive, 운전한다. 술을 마신다, 그리고 운전한다. 이게 음주운전하다예요. 참 재밌죠? drink and drive.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요. 그쵸? drink, 술을 마신다, and drive, 운전한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운전 면허 있으신 분들 절대 뭐뭐 하지 마세요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ver 라고 하시고 그냥 동사 말하시면 돼요. never drink and drive.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never stop. 그쵸?
이 물 절대 마시지 마세요. Never drink this water. 그쵸? 절대 잠자지 마세요. Never sleep.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never라는 거는 절대라는 느낌이 있어요. 강한 의미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 하지 마세요. 절대라는 느낌을 좀 뺄 때는 don't 넣으시면 돼요.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Don't sleep. 잠자지 마세요. 뭐 don't stop.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don't 대신에 never가 들어오면 정말 더 강력한 이미지다. 이미지가 아니고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라는 의미를 주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또 음주운전 하실 건가요? 보통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한테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봐드릴 테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또 하실 거 아니죠? 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경찰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또 음주운전 할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ill you drink and drive again?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will you라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런 의미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할 거야? 또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will you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will you drink and drive again? again이라는 건 또 혹은 다시 운전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will you 라는 요 패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ll you? 그죠? 그거 또 할 거야? 다시 또 그 행동 할 거야?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인데 will you do it again? drink and drive라는 거는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음주운전 하다라는 말이고 그냥 do it 그것을 하다. 그래서 그거 또 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는 will you do it again?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will you라는 패턴 조금 가지고 다른 패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음주운전 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요? 그쵸. drink and driv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발하다. 머리를 자르는 거죠. 한국인들이 정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이발하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cut my hair 라고 얘기를 하죠. I cut my hair. 나 이발했어. 나 머리카락 잘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면요. 본인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잘랐을 때 내가 내 머리 잘랐을 때 I cut my hair 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내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하다 라고 표현을 써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현이에요. get a hair cut. get a haircut.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일단은 그 설명을 좀 다시 드리고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get a haircut은 haircut 이 이발을 get하다 취하다. 그래서 haircut을 취했다. 그래서 이발하다는 표현이 된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표현과 조금 맞는 표현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get my hair cut. 이럴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get a haircut. 이것은 haircut을 얻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고요. get my hair cut. 이게 만들다 내 헤어가 잘려지도록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get my hair cut. 내 머리가 잘려지게 하다 라는 표현인 거고요. 이거는 get a haircut은 그냥 헤어컷을 얻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두 표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a haircut 이발하다 혹은 get my haircut 내 머리가 잘려지게 하다. 둘 중 어떤 표현을 쓰셔도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일단 준비한 걸로 가겠습니다. get a haircut 이발하다. 머리 자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Did you ge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발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네가 뭐뭐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did you. 그래서 요런 간단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조금 약간 강조해드리는 이런 패턴들 알아가시면 굉장히 회화에 도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 마셨나요? Did you drink coffee? 뭐 점심 식사하셨어요? Did you have lunch? 이런 식으로 뭔가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did you 라는 요거 패턴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 haircut, get a haircut 이발하다 혹은 get my haircut 이거 생각하시고요.
머리 좀 자르러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가갖고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m here to get a haircut. I'm here to get a haircut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이는 또 빨간색 I'm here to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내가 뭐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I'm here to 이 행동을 하려고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저 진찰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할 때 I'm here to 뭐 see a doctor,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뵈러 왔다. 의사 선생님을 뵈러 왔다라는 거는 그쵸, 이제 진찰 받으러 왔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가서 좀 진료 좀 받으러 왔는데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I'm here to see a doctor 라고 많이 씁니다. 그냥 하나 알아가시고요. 아무튼 I'm here to 하고 동사 얘기하면 그냥 그거 하러 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m here to get a haircut, 머리 좀 자르러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고요. 이발하다는 get a haircut 하시면 돼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염색하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get my hair cut 이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get my hair dyed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once라는 거는 누군가의란 뜻이거든요. 누군가의, 그러니까 나의가 될,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색했을 때는 get my hair dyed, get your hair dyed 이런 식으로 누구의 머리가 염색됐는지 그렇게 보시는 거고, get my hair dyed 내 머리가 염색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내가 염색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카락이 염색되게 하는 거. 왜냐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용사가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끔 허락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get my hair cut도 가능하지만 get my hair dye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색하다는 get one's hair dyed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여기 보면 머리 염색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죠, 패턴 did you. 그래서 did you get your hair dyed? Did you get your hair dyed? 네 머리 염색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본인이 염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냥 그런 표현 쓰면 되지만 보통 미장원 가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Did you get your hair dy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 염색하지 마라, 머리 염색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don't. 절대는 never. 일반적으로 하지 마는 거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는 don't. 되셨죠? 그래서 don't get your hair dyed. Don't get your hair dyed. 절대 네 머리를 염색되게 하지 마라. 염색하지 마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get one's hair dyed. 이 dye, dye가 염색하다예요. 그러니까 dyed는 염색된 이라는 형용사인 거고요. 머리가 dyed 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뭐 크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영어는, 언어는 이해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나오니까요. get one's hair dyed. dye가 염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마하다. 파마하다. get a perm. get a perm 하시면 되고요. 그냥 perm, perm 이게 약간 조금 알 발음이 있거든요. perm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알 빼고 perm이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영국 영어에서는 알 발음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영국 사람들도 알 발음을 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빼고 하셔도 돼요. get a perm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밑에 예문 볼게요. 파마해보는 거 어때? 이 패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why don't you? why don't you? 직역해보면 왜 don't you? 너는 뭐뭐 하지 않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권장하는 거예요. 너 뭐뭐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할 때 why don't you? 라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돼요. why don't you get a perm? 파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권할 때 why don't you?
집에 가는 거 어때? 너 그냥 Why don't you go home? 너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떠니? Why don't you go home? 너 그거 지금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do it now? Do it. 그것을 하다 now. Why don't you do it now? 그거 지금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뭔가 상대방한테 권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Why don't you? 이것도 외워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절대 파마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get a perm. I will never get a perm. 나는 절대 파마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도 never가 들어가면 절대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I will never. 내가 절대 그것을 하지 않을 거다. 이것도 원래는 never라는 거 대신 그냥 not이란 not이란 단어를 붙여서 쓰셔도 돼요. I will not get a perm. I will not get a perm.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not은 그냥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때는 not 위치에 never라는 말을 드시면 돼요. I will never get a perm. 혹은 never I will get a perm 이라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 절대 아주 문법적으로 맞는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지켜야 될 문법이 있고 그냥 조금 안 지켜도 절대 그냥 아무 별로 상관없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굳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막 완벽하게 옛날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으시면서도 나는 절대 저런 건 용납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그냥 문법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냥 제 의견에도 동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표현들을 다 배워봤고요. 이렇게 끝내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앞으로는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복습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운로드 받다는 그쵸 그냥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뭘 받느냐 그쵸 다운로드 a file, 다운로드 a movie 이렇게 그냥 바로 목적어 넣으셔서 무엇을 다운받는지 말할 수 있었고요. 캠핑 가는 거는 그렇죠 go camping, 캠핑 하는 거는 do camping 생각나시죠? 텐트 치는 거는 set up a tent, set up a tent 그쵸? 불 피우는 거는 set the fire, set the fire, set the fire. 불을 끄는 거는 그렇죠. put out, put out 썼어요.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check in 하는 거는 check in. 그냥 동사예요. check in. 이게 그냥 동사로 쓰는 거예요. check out 하는 거는 check out.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음주운전하다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그 다음에 이발하다 get a haircut, get a haircut. 혹은 get my hair cut. 둘 다 가능하고요. 염색하다는 get my hair dyed, get your hair dyed, get one's hair dyed. 그쵸? 파마하는 거는 get a perm, get a perm. 그쵸? 미국식은 perm, perm, perm. 약간 알발음 혀를 꼬아서 해주셔야 되고요. 힘드시면 그냥 perm, get a perm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일 쓰는 영어 표현 다 배워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 매일 쓰는 영어 표현 배워보는 날이고요. 벌써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혹시 전에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이 재생 목록 타고 가셔서 하나하나 예전 표현들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배울 건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시간을 보낸다. 나는 뭐 주말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나는 뭐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연예인의 사인을 받기도 하고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다 이런 표현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감기를 걸리다 뿐만 아니라 감기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고자질하고 사랑에 빠지다, 그 다음에 일부러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다. 사진 찍다는 또 아는데 의외로 동영상 찍다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영어 표현들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고 예문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표현이고요.
시간을 보내다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그대로 읽어보면 spend time이에요. spend time. 이 spend란 단어는 돈 혹은 시간 따위를 소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spend money라고 쓰기도 하고요. 오늘은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를 spend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뒤에 나와 있죠?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래서 I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시간을 보낸다. 가족과 함께. 영어로 말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덩어리를 내려놓는 느낌. 그쵸?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여기는 제가 굳이 어순별로 정리를 안 해드려도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자, 두 번째 예문도 보면요. 나는 시간을 보낸다. 뭐 하면서? 그쵸? 커피 마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 spend time.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무엇 하면서 라고 하실 때는 동사에 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여기에 제가 예문 만들진 않았지만 TV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는 I spend time watching T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 spend time 발음하실 때 I spend time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D는 발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spend time 하시면 되고요.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I spend time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나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쵸. I spend time at a cafe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이런 말들은 단어처럼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실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떼서 다른 말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보다는 카페에서 공부한 적이 많은데 나는 카페에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쵸. 나는 공부한다. I study. 그 다음에 카페에서 at a cafe.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뒤에 색칠된 부분 있죠.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 부분은 한 문장에 그냥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마구잡이로 내려놓으셔도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spend time with my family drinking coffee at a cafe 이라고 만들어도 얼마든지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덩어리를 먼저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고 심지어 I spend time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At a cafe, drinking coffee with my family, I spend time 이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적인 어수는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표현. 제가 여러 가지 설명 많이 드렸지만 다 그냥 흘려 들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죠. I spend time. 그리고 하나만 더 붙여 드리자면 time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 spend time이고 예를 들면 나는 이틀을 보낸다. 그럼 I spend 2 days. 나는 3시간을 보낸다. I spend 3 hours. 이렇게 시간에 대한 다른 단어들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2주를 보낸다. I spend 2 weeks. 할머니 집에서 그러면은 at my grandmother's house. 여름방학 동안 그러면 during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말을 그냥 퍼즐 조각 내려놓듯이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덩어리를 꼭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표현에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받다인데 사인 받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get an autograph, get an autograph라고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식으로 좀 약간 연음 처리하고 원어민들이 읽는 것처럼 T를 좀 죽여주면 get an autograph, get an autograph라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이게 힘드시면 get an autograph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인을 받는 거는 유명인의 사인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계약서 같은데 사인할 때 있잖아, 서명할 때. 그때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 라고 보통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예인의 사인을 받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get an autograph, 그 다음에 이런 그 계약서에 쓰는 사인을 받을 때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명인에게 다가가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죠. 그러니까 can I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an I 하시고 이 표현 넣으시면 됩니다. Can I get an autograph? Can I get an autograph? 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만들어졌고요. 뭐 물론 get an autograph 이 표현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현보다 더 자주 쓰이는 패턴, can I?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할 때 다 이 can I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과 함께 패턴도 알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 작가의 사인을 받고 싶다. 자, 영어에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want to라고 발음되죠. 그 패턴 쓰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I want to get an autograph인데 그냥 사인이 아니고 그 작가의 사인이잖아요. 그냥 사인을 하나 받는 거는 get an autograph. 근데 특정인의 사인을 받을 때는 그 특정인하고 여기 어퍼스트로피라 그러죠. 쉼표 위에 찍어주시고 S를 붙여주시면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the author 이게 작가고요. 그 위에 있는 쉼표 같은 것과 S가 소유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라는 뜻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쓰시면요. 그래서 I want to get the author's autograph. I want to get the author's autograph. 나는 얻고 싶다. get이 얻다란 뜻이에요. 그 작가의 사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요. 나는 이 책 위에 사인을 받았다. 이 책 위에 그 작가의 사인을 받았든지 뭔가 책 위에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나는 받았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get을 그냥 과거형 got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an autograph. 이게 나는 사인 받았다예요. I got an autograph. 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 책 위에. 그러니까 on this book. 여기서 이 on이라는 이 전치사의 역할은요, 접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 표면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on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on이라는 접속사의 대표적인 의미가 접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an autograph. 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on this book. 이 책 위에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표현도 정리해 봤고요. 사인 받다는 get an autograph.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사인 받는 거는 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명 받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냥 사인은 그치 유명인의 사인. 그래서 get an autograph. 서명 받다. 아, 서명 받는 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공적인 서류에 내가 이름 쓰는 거 서명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 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벨트를 매다. 안전벨트를 매다. wear a seatbel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안전벨트가 seatbelt예요. seatbelt. 왠지 안전벨트 하면 세이프 벨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식 생각이고 sit 이게 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해석해드리면 좌석 벨트가 맞겠죠. 좌석 벨트. 좌석 벨트가 안전벨트랑 같은 거니까 seat belt 이게 이제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되고 wear는 뭔가 입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입는 것도 wear를 쓰지만 모든 우리 몸에 착용하는 거는 다 wear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도 몸에 착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wear a seatbelt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wear 대신에 뭐 꽉 매다란 뜻의 fasten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이것도 비행기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주시면 좋겠죠. wear a seatbelt. 저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혹시나 들으실 때는 fasten your seatbelt. 그리고 대신에 your 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안전벨트 매주세요. 부탁하는 상황이죠. 부탁하는 것도 일단 명령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wear a seatbelt. 주어 없이 그냥 동사 원형부터 말씀하시면 명령문이고요. 이게 명령문이라는 게 정말 기분 나쁘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wear a seatbelt 이러면 좀 딱딱하고 정말 명령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please라는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wear a seatbelt please 라고 하면 안전벨트 좀 매주시겠어요?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please의 위치는 뭐 please wear a seatbelt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안전벨트 미착용이시네요. 이거는 안전벨트 네가 지금 안 매고 있어요 라는 얘기로 저는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혹시나 뭐 영어권 국가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시다가 교통경찰한테 적발되었을 때 교통경찰이 여러분들에게 할 법한 얘기예요. 영어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You are not wearing a seatbelt. You are not wearing a seatbelt. You are wearing. are 비동사고요. wearing 동사에 ing 붙었죠? 진행형이에요. 네가 지금 wearing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wearing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not이 붙으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 wearing 착용하고 있는 거고 are not wearing 착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you are not wearing a seatbelt. 안전벨트를 차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벨트 안 매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이게 can I 이걸로서 할 수 있는데 can I 말고도 자주 쓰는 패턴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글씨 먼저 보여드릴게요. Is it okay? Is it okay? 이거 그냥 외워보세요. Is it okay? Is it okay? 앞에 is it 여기가 생각이 안 나시면 okay 라고 끝을 올리셔도 돼요. Is it okay? 앞에가 생각 안 나면 okay만 하셔도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not to Is it okay? Not to 이거는 뭐냐면 뭐뭐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not to를 넣으시면 되고 뭐뭐 해도 되나요는 Is it okay? 하고 to만 넣으시면 돼요. Is it okay to wear a seatbelt? 이렇게 얘기하면 안전벨트 매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to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뭐뭐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묶어드릴 부분은 Is it okay to 혹은 Is it okay not to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안 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to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s it okay not to wear a seatbelt? 내가 안전벨트 안 매도 되나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s it okay not to wear a seatbelt?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안전벨트 매다는 wear a seatbelt 혹은 fasten a seatbelt라고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감기를 옮기다. 감기에 걸리는 거는 뭐 have a cold, 기부를 have, 가지다라는 뜻으로만 바꿔주면 되고, 아니면 catch, 잡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catch a cold, have a cold, 이건 다 감기에 걸리는 거고, 걸린 감기를 옮길 수도 있죠. 옮길 때는 그냥 그 감기를 줬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기부란 표현 쓰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남동생한테 감기 옮겼어라고 말씀하시려면 남동생이 감기 옮겼어가 아니고요. 남동생한테 감기 옮았어네요. 그쵸? 남동생이 나한테 옮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동생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My brother, 내 남동생이 gave, 줬어, a cold, 감기를. 근데 이 gave란 단어는 누구에게 줬는지 얘기할 때 바로 뒤에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gave me, 나에게 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My brother gave me a cold, 나의 남동생이 나에게 줬다 감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y brother gave me a cold, My brother gave me a cold,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남동생한테 감기를 옮겼어예요. 이거는 뭐죠? 내가 옮겼다는 거죠. 내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쵸? 위에 문장은 남동생한테 감기 옮았어, 남동생이 나한테 감기를 줬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동생한테 감기를 옮겼어, 내가 남동생에게 감기를 줬어,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I gave my brother a cold. 그쵸? 주어가 I가 되는 거죠. 내가 I gave my brother a cold, I gave my brother a cold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여기서는 너한테 감기 옮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드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think 라는 말이 만듭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 네가 나한테 감기 준 것 같아, 이렇게 영어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그냥 완벽한 문장 앞에 I think를 붙이면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도 I think를 붙이면 남동생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I think my brother gave me a cold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동생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think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를 빼시고 싶으면 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괄호는 쳐놨고요. You gave me a cold, 너는 줬다 나에게 감기를. 그래서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I think you gave me a cold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감기를 옮기다 give a cold, 감기에 걸리다는 have a cold, catch a cold. 자, 나머지도 챙겨가시고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자질하다, 잃는다 그죠? 잃는다. 그래서 잃르다, 뭐 그런 표현이 이건데, tell on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고자질하는 대상이 됩니다.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라고 할 때 너가 들어갈 위치가 이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문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나에 관해서 고자질하지 마 라고 할 때 이거는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가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려면 무조건 don't 넣으시고 동사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don't tell on me, on me가 나에 관해서예요. don't tell, 말하지 마, on me, 나에 대해서 고자질 하지 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고자질 하는 건지는 두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자,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대상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이럴 거야 라는 이 말만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듣는 사람은 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 will tell mom. I will tell mom. 내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on you. 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에 대해서 고자질할 거야. 엄마한테 너 이럴 거야 라는 표현이 딱 이 표현이에요. I will tell mom on you. 혹은 I will tell on you to mom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나를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라 제가 정리했고요. 약속해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바로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romise me. Promise me. 나에게 약속해.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 to는 뭐뭐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not to는 뭐뭐 하지 않겠다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 Not to tell on me. 나를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Promise me. Not to tell on me. 늦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거는 promise me not to 하고 늦다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는데 늦다는 late가 아니고 be late입니다. 그러니까 promise me not to be late. promise me not to be late 라고도 하시면 되고요. not to 다음에 다양한 동사 넣어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romise me not to tell on m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누구에 대해서 고자질하다 tell on 사람. 여기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건 love하고 사람 넣으시면 되고 그냥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읽는 것부터 한번 볼 건데 이거는 fall in love고요. fall은 추락하다, 넘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in love, 사랑 안으로 추락하다, 떨어지다. 이게 딱 그 표현인 것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는 내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다. 주어는 그는이네요. 그리고 과거 문장이네요. 그래서 fall의 과거형 쓸 거고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He fell in love. He fell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졌다. He fell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졌다. 누구와? 내 여동생과죠. 누구와라고 얘기할 때는 with하고 사람 넣으면 되죠. 그래서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라고만 말씀하시려면 He fell in love 에서 끝내시면 되고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얘기하시려면 with하고 사람 넣으시면 됩니다.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이 fall in love라는 단어를 써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뭐 하고 싶다니까 I want to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렇죠. 연애도 안 하는데 혼자 사랑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I want to fall in love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요. 자, 이거는 fall이란 단어 대신에 비동사를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fall이란 단어는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행동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비동사를 쓰면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걸 나타낼 때 fall이란 단어 대신에 비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m in love. 나는 사랑 안에 있다.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래서 그녀에게 반해 있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I'm in love with h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뭐 과거 문장으로 만들어서 I fell in love with her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 과거에 나는 사랑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I'm in love with her와 I fell in love with her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지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둘 다 쓰셔도 된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랑에 빠지다 표현 배워봤고요. 다음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러, 고의로 이런 표현을 배워볼게요. 그냥 on purpose, on purpose 이게 일부러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일부러 그랬니?
이거는 네가 그랬니?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만드시면 되는데 과거에 네가 이랬니? 그렇게 했니? 이걸 물어볼 때는 did란 did you? 라는 패턴을 쓰시면 돼요. did you? did you? 네가 했니? do it. did you do it? 네가 그것을 했니? on purpose. 고의로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did you do it? did you do it? 네가 그것을 했니? on purpose. 고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너 일부러 그랬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Did you do it on purpose? 자, 두 번째. 그는 일부러 물을 엎질렀다. 자, 물을 엎질렀다는 표현도 배워가시면 좋겠죠. 물을 엎지르다는 spill water, spill water 라고 하시면 되는데 과거니까 spill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었고요. He spilled the water, spilled the wat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물을 엎질렀습니다. on purpose, on purpose 고의로 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He spilled the water on purpose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쵸? I didn't do it. I didn't do it. 그래서 did you? 하고 동사 얘기하면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니? I didn't 하고 동사 원형 얘기하면 하지 않았다. 그래서 I didn't do it. 그것을 하지 않았어. on purpose. 고의로.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I didn't do it on purpose.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표현 배워봤고요. 자,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반대되는 표현이죠. 실수로 혹은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실수로 물을 한 잔 떨어뜨렸다. 아, 안 읽어봤네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by accident, by accident, accident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by accident. 자, 나는 실수로 물을 한 잔 떨어뜨렸다. 물잔을 떨어뜨렸다. 자, 떨어뜨리다는 거는 drop. 과거니까 ed 붙였고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 drop the glass. drop the glass가 맞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연속될 때는 같은 소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실수로 by accident. I dropped the glass by accident. the glass. glass가 유리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잔을 그래서 glass라고 해요. 유리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 by accident 라고 하시면 되고 컵을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cup. 뭐 커피를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coffee.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유리잔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the glass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단어 쓰셔도 돼요. 뭐 책을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book.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다. 우연이라는 것도 by accident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우연히 이게 다 by accident고요. 우리는 만났다. 그쵸? We met. We met.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공항에서 만났죠?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at the airport.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we met.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 공항에서? 공항에서는 at the airport. 우연히 by accident. 이렇게 되는 거죠. We met at the airport by acciden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실수로 버튼을 눌렀나요? 버튼을 네가 눌렀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이 버튼을 눌렀나요? 실수로 이렇게 만들 건데 네가 과거에 뭐뭐 했나요는 그쵸 did you니까 그쵸 did you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button push the button 쓰시면 돼요. Did you push the button by accident? Did you push the button by acciden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 찍다. 자, 사진 찍는 거 먼저 정리해보면 take a picture. 근데 동영상은 take a vide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게 가장 외우기 쉽고 편리합니다. take a picture, 사진, take a video, 동영상. 쉽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자, can I 쓰셔도 되고 그냥 조금 전에 배운 is it okay 쓰셔도 되는데 예.
can I를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럼 is it okay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죠? can I? 그 다음에 take a video. can I take a video? can I take a video?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여기서 here. 그렇죠? can I? 허락 받는 거고요. take a video. 동영상 찍는 거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배웠던 is it okay? 그렇죠? is it okay? 뭐뭐 해도 되나요니까 to 쓰겠죠? is it okay to take a video here? is it okay to take a video her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 쓰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내가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I will 하고 얘기하셔도 되지만, 원어민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Let me take a video. Let me가 나를 허락해 달란 얘기거든요. 여기 보이는 let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그래서 허락하다란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 let이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 원형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let me 나를 허락해라. 뭐 하는 걸? take a video. 비디오 찍는 거를 허락해라 라는 일종의 명령문인데, 그래서 원어민들이 내가 뭐뭐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뭔가 할 때 let me 하고 동사 원형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이게 도와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너 도와주는 거 허락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 처리할게. 처리하다는 take care of. 이것은 this고요. 그래서 내가 처리할게. let me take care of this. let me take care of this. 이런 식으로 let me 하고 동사 얘기해서 내가 뭐뭐 할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도 내가 동영상 찍을게. let me take a video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동영상 찍었어? 동영상 찍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쵸, 과거는 did you. 네가 과거에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did you. 그래서 did you take a video? did you take a video? 하시면 되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는 건 get used to 하고 명사 딱 오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get used to 명사.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실 때 get used to, get used to, get used to, used to 발음하기 힘드니까 get used to, get used to 이렇게 보통 발음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예문을 만들어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익숙해졌어. 나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I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used to it. 나 그냥 익숙해졌다라고 얘기할 때 used to 하고 명사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들어올 명사가 없으면 그냥 대명사 it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익숙해졌어요. I got used to it. I got used to it.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해진 상태로 변화할 때 get이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used to it. 이거는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변했어 라는 얘기할 때 이 표현 쓰시는 거예요. I got used to it. 그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추운 날씨에 익숙해질 거야. 이것도 네가 익숙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you로 써야겠죠. 그리고 미래니까 will 쓰는 거예요. You will get used to. You will get used to. 그 다음에 추운 날씨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the cold weather 이게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요. 자, 이번에는 익숙한 대상이 행동이에요. 추운 날씨는 그냥 명사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익숙해졌어 라고 얘기해서 서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에 익숙해지는지 그냥 서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걸 때는 대명사 써서 it.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하다는 거니까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먼저 뒤에 거부터 빨간 글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get up, 그쵸, get up 이게 일어나다고요.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려면 뒤에 ing 붙여야 돼요. getting up early, getting up early. 이게 get up 일어나다 라는 동사를 getting up 일어나는 것 이렇게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get used to 하고
명사가 와야 그 명사에 익숙해지다라는 말이 되는데, 명사의 형태가 제일 첫 번째는 대명사. 그렇죠. 특별하게 뭐 그냥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일 때는 굳이 그 단어를 다시 꺼내기 싫을 때 대명사 쓰면 돼요. I got used to it. I got used to it. 만약에 그 전에 날씨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I got used to it.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건 날씨일 거예요. 혹은 전에 이 사람들이 뭐 짠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I got used to it 이라고 얘기하면 이 it은 짠 음식을 나타내는 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특정 명사를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또 cold weather 혹은 또 hot weath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you get used to the cold weather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익숙한 거는 행동 뒤에다 ing 붙이면 된다.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get이라는 동사는 초반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졌을 때 이 get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고요.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비동사 쓰셔도 돼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상태가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미 익숙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M자리에 gat을 썼다면 이제 뭐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졌어. 예전에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약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거고, 비동사를 쓰면 그냥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에 난 지금 익숙한 상태야.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쓸 수도 있고, 조금 뉘앙스를 달리주고 싶으면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비슷하나 조금 다른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하게만 그 쓰임을 아시면 돼요. 비동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get이라는 동사는 변화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다 배워봤고요. 학습 내용을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면 머리에 그냥 오늘 뭐 배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을 보내다는 뭐였죠? 그렇죠. spend time인데 읽을 때 spend time. 근데 time이란 대신에 spend 2 hours, spend 10 minutes, spend 3 days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넣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인 받다는 get an autograph. 이거는 유명인. 서명 받다는 get a signature.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는 건 wear a seatbelt 혹은 fasten a seatbelt 혹은 your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기를 옮기는 거는 give a cold. 감기를 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자질하다는 tell on. 그 다음에 대상, 사람 나오면 되고요. 사랑에 빠지다. 그쵸.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일부러가 뭐였죠? 그쵸. on purpose. 실수로 by accident. 그 다음에 우연히라는 뜻도 있었어요. by accident. accident가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by accident, 사고로,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영상 찍다는 take a video,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그 다음에 익숙해지다는 get used to, 명사.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다. 이미 익숙하다는 be used to. 익숙해지는 건 get used t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매일 쓰는 영어 표현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9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전 영상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전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쓰는 말들이에요. 그쵸? 어떤 물건을 집어넣고, 꺼내고, 집어들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메모하고 메시지도 남기기도 하고, 잠깐 들리고, 뭐 낮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이러한 표현들 오늘 배워볼 거고요. 오늘 이 표현들 가지고 문장 한 표현당 3개씩 만들어 볼 거니까 총 30문장 저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넣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언가를 넣다. put it in 이라고 적혀 있죠. put it in. 이게 무언가를 넣다예요. 그 넣는 대상은 it. 그쵸. 그것을 넣다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대명사일 경우에는 put과 in 사이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put it in 이렇게만 되고 put in it 이렇게는 안 돼요.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말들을 다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대신 쓰는 명사라 그래서 그런 것들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대명사를 우리가 목적으로 쓸 때는 put과 in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요. 일반 명사는 어디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집어넣어라. 이거 집어넣어라.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기 때문에 it을 this로만 바꾸면 됩니다. put this in. put this in. 이거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은 put this 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집어넣어라. put this in. 어렵지 않죠? put this in. 이거 집어넣으란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책을 집어넣었다. 나는 책을 집어넣었다. 바로 볼게요. put the book in. 이렇게 하시면 되죠. put the book in. 근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I란 말을 먼저 붙여주시면 되고요. I, 내가 혹은 나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I put the book in. 나는 책을 집어넣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put이란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양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는다 이것도 put이고요. 넣었다 이것도 put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책이라는 그냥 일반 명사가 왔기 때문에 I put in the book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책을 집어넣었다. I put the book in.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I put in the book. 네, 되셨고요. 자, 세 번째. 그는 책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는 책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답과 제가 만든 정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바로 확인할게요. 예,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He, 그는 put the book, 책을 넣었습니다. in the bag. 이번에는 어디다가 넣는지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가방에 넣기 때문에 가방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He put the book in the bag. He put the book in the ba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말을 만들 때는 이 the book이라는 이 말이 in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He put in the book, the bag.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the book과 the bag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해줘야 돼요. put과 in 사이에 그 사이 가운데에 위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he put the book in the ba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 말씀하실 때의 느낌이 뭐냐면 put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 뜻이 놓다라는 거거든요. 놓다? 근데 안에다 놓는 거기 때문에 넣는 게 되는 건데 he put the book 그는 책을 놓았습니다. 어디다가? in the bag, 가방 안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세 번째 문장은 원어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put the book in the bag.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요. He put the book in the bag. 네,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넣다라는 거. put it in. 근데 이게 만약에 대명사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면은 put them in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명사를 집어넣을 때 put something i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take it out. take it out. 이거 좀 꺼내줄래?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문장이 되는데 뭔가 부탁할 때는 뭐 can you, would you, could you 뭐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will you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will you 이렇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will you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will you take this out 이거 꺼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거 좀 꺼내줄래? will you take this out? 물론 will you 대신에 can you, could you, would you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포멀하게
formal? 아주 간단하게 그냥 will you를 가지고 왔어요. Will you take this out? 이거 좀 꺼내줄래?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Will you take this out? 다시 한번 더요. Will you take this out? 네, 되셨죠? 자, 그 밑에 나는 서류를 꺼냈다. 내가 꺼낸 거예요. 그리고 과거니까 take의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took the document ou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took the document out. 그리고 어디서 꺼냈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the document는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I took out the document. I took out the documen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I took the document out. I took the document out. 그리고 서류가 document예요. document 하시면 되고 document를 맨 뒤로 빼갖고도 한번 읽어볼게요. I took out the document. 다시 한번 더요. I took out the document. 되셨죠? 자, 세 번째. 그녀는 서랍에서 펜을 꺼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펜을 꺼냈다. 어디서 꺼냈는지 나올 때는 document란 말을 뒤로 보낼 수 없어요. 여기서는 펜이겠죠. She took the pen. She took the pen out of the drawer. She took the pen out of the drawer. 그래서 took something, take something out of. take something out of 뭐뭐뭐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다예요. 그러니까 took the pen, 펜을 꺼냈습니다. out of the drawer. 서랍으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냐면 she took the pen. take란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취하다, 꺼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취하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she took the pen. 그녀는 펜을 취했습니다. 뭔가 얻어냈습니다. 어디서부터? out of the drawer. out of는 무엇 바깥으로 이런 느낌이겠죠. out of the drawer. 그쵸? 서랍 바깥으로 취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she took the pen out of the drawer. 서랍장은 drawer, draw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drawer, drawer. 근데 dr은 지읒 소리가 나기 때문에 drawer, draw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he took the pen out of the drawer. She took the pen out of the drawer. 네, 되셨고요.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드는 건 pick it up, pick it up. 뭔가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는 컵을 집어들었다. 그는 he picked up the cup. 이번에는 제가 그냥 뒤로 아예 뺀 거를 만들었어요. He picked the cup up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쓸 때는 He picked up the cup. He picked up the cup.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둘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He picked up the cup. 되셨죠? 자, 쓰레기 좀 주워줄래? 또 부탁이네요. 부탁은 will you. 그쵸? will you. 편한 거 쓰셔도 돼요. can you 쓰셔도 되고 could you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저는 오늘 will you로만 계속 갈 거예요. Will you pick up the trash? Will you pick up the trash? 그쵸? Will you pick up the trash? trash 이게 쓰레기죠. trash, trash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Will you pick up the trash? 쓰레기 좀 주워줄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ill you pick up the trash? Will you pick up the trash?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줍지 마.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는 don't. 그래서 don't pick it up. Don't pick it up. it. 그거란 뜻이죠. Don't pick it up. 그거 줍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줍지 마 라고 얘기하려면 it을 this로만 바꿔주면 되죠. Don't pick this up 하시면 되고 이런 이것, 저것, 그것 이런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pickup하고 뒤에 붙일 수 없다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 그거 줍지 마 라고 얘기할 때 don't pick it up. 혹은 야 그거 좀 주워 라고 명령하실 때는 don't 빼고 pick it up 하시면 되겠죠. pick it up 그거 주워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까지 끝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내려놓다.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놔라. 총 내려놔라. 총은 the gun이에요. 그러니까 put the gun down. put the gun down. 이렇게 하시면 돼요. put the gun down. 혹은 put down the gun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put the gun down. 총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무기를 내려놓았다. 무기는 the weapon 하시면 되고, 그래서 I put my weapons down. I put my weapons down. 내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I put my weapons down 혹은 I put the weapon down 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무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느낌으로 weapons s 붙였고요. 내 무기라는 말로 my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쓰고 싶으시면 put my weapon 혹은 put the weapon, put the weapons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내려놓았다, I put my weapons down 혹은 I put down my weapons 둘 다 가능하고요. 자, 손을 내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손 들고 있는 사람한테 손 내리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이고요.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필요 없고요. Put your hands down. Put your hands. 너희들의 손을 내려라. Put your hands down. 이거는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도 쓸 수 있고 한 명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한 명도 you, 여러 명도 you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건 한 명이건 지금 이 표현 그냥 쓰시면 돼요. Put your hands down. Put your hands down. 내리는 거고, 우리가 자주 아는 말 있죠. 손을 드세요, 손 올리세요 라고 할 때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왜 힙합 하시는 분들 있죠. 힙합 가수들, 랩 하시는 분들이 Put your hands up 이런 가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Put your hands up. 네 손을 up 올려라. Put your hands down 내려라.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down. 예, 유용한 표현이니까 배워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다음 표현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말대꾸하다. 말대꾸하다는 talk back이에요. back. 여기서 back이라는 거는 돌려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뭔가 되돌아오는 거, 되돌려주는 거 이런 걸 영어에서 back을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alk back. 말을 되돌려주는 걸 얘기해요. 말을 되돌려주는 거니까 말대답, 말대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읽는 거는 talk back, talk back 하시면 되고요. 말대꾸 하지 마, 말대답 하지 마. 그러면 뭐뭐 하지 마란 말 don't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don't talk back. 그리고 나에게 to me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Don't talk back to me, don't talk back to me. Don't talk back to me. 이렇게 나에게라는 느낌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don't talk back 하셔도 됩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말대답했어. 그래서 내가 don't talk back 이라고 하면 to me를 넣지 않아도 난지 알아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넣으시려면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야, 그 사람한테는 말대답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남자면 him, 여자면 her 넣어서 쓰시면 돼요. Don't talk back to him. 야, 그 남자한테는 말대꾸 하지 마. Don't talk back to her. 그녀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말대꾸 하지 마.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말대꾸 좀 그만해. 자, 첫 번째는 하지 마. 하지 마는 뭐라 그랬죠? Don't. don't 하고 동사 원형 넣으면 무엇 하지 마. 그만해는 뭐죠? 자꾸 하는 사람한테 그 행동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할 때는 stop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줘야 돼요. 그 행동 해오던 거를 그만해라. Stop talking back to me. Stop talking back to me. 나한테 말대답하는 것 좀 그만해. 혹은 stop talking back 까지만 하셔도 되겠죠. Stop talking back. 말대답 그만해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stop talking back 하시면 되고, 무엇 하는 거 그만하라고 할 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패턴이에요. stop 하고 동사의 ing. 그만 먹어. stop eating. stop eating. 이런 거. 그만 자. stop sleeping. 이렇게 동사의 ing만 해서 stop이랑 쓰시면
많이 늘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는 계속 말대답을 했다. 첫 번째는 하지마.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는 거 그만해.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 한다. 계속 무엇 하는 건 keep ing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과거잖아요. 말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keep의 과거형 kept를 쓸 거예요. 그래서 he kept talking back to me. He kept talking back to me. 그는 계속 나에게 말대답을 했다. 내가 그만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he kept talking back to me. to me는 여전히 생략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stop 동사 ing는 하는 걸 멈춰라. keep 동사 ing는 무엇 하는 걸 계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메모하다. 영어에 메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모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모란 단어랑 뜻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메모해 놓는 메시지나 뭐 기억할 거 메모해 놓는 거는 이 표현 쓰셔야 돼요. take a note. 이렇게 쓰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랑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메모하다는 take a note. take a not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메모 좀 할게요. 내가 뭐뭐 좀 할게요. 내가 무엇 할게요 할 때 쓰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et me요. let me. let me. 내가 무엇 할게요. let은 허락하다는 뜻이고 me는 나예요. 나를 허락해라. 명령문의 형태거든요. let me. 나를 허락해라. 뭐 할 수 있도록 take a note. 메모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라 라는 게 직역인데 의역하면 내가 뭐뭐 좀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뭐뭐 좀 할게요. Let me take a note. Let me take a note. 하시면 되고 let me 패턴 딱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내가 도와줄게요. Let me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요.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해라. 근데 의역해서 let me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메모 좀 해줄래? 부탁은 저는 will you라 그랬죠. Will you take a note? Will you take a note? 하시면 되는데 뭐 나를 위해서 for me 넣으셔도 됩니다. Will you take a note for me? 나를 위해서 좀 메모 좀 해줄래? 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생략하셔도 되고요. Will you take a note? 메모 좀 해줄래? 이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for me가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상대방이 인지하는 거예요. 아, 얘가 메모를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for me란 말은 빼셔도 된다는 거예요. Will you take a note? 자, 그 다음에 메모했어? 자, 뭐뭐 했냐, 어떤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did you. 그래서 did you take a not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take a note? Did you take a note? 그쵸? 메모했어? 학교 갔어? Did you go to school? 이렇게 과거에 무엇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기억하시면 되고 take a note 메모하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기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메시지를 남기다. 영어로는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라고 하시면 되고 이 leave란 단어는 목적어 없이 쓰면 떠나다란 뜻이에요. I am going to leave. 나는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단어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 목적어를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다. 그래서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leave라고 발음하시고 a message 발음하시면 돼요. 자,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너 메시지 남길 거야? 라고 묻는 거겠죠. 이 말 잘 생각하세요. 그치? 너 메시지 남길 거니? 내가 메시지를 받아줘야 되니? 뭐 이런 건데 너 메시지 남기기 원하니?로 제가 말을 바꿔서 만들어 봤어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너 무엇을 원하니에요.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뭐뭐 하고 싶니? 그쵸?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메시지 남기고 싶어? 이런 거죠. 메시지 남기고 싶어와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메시지 남기기 원하세요?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여기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되셨고요. 뭐 예를 들면 먹고 싶어?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패턴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메시지 남겨도 될까요? 두 번째는 좀 다르죠. 내가 메시지를 남기고 네가 받아줄 수 있냐라는 건데,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영어에서는 can I예요. can I.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can I leave a message? Can I leave a message? 내가 메시지 좀 남겨도 되니 네가 그 메시지를 받아줄래? 이런 표현이겠죠. Can I leave a message? 완전 상황이 정반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과거형이고요. leave의 과거형은 left예요. 그래서 he left a message. He left a message. 나에게 for me. 나를 위해서란 뜻이고요. He left a message for me.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left, leave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뭐 우리가 왼쪽 오른쪽 할 때 left란 단어도 스펠링이 같아요. 스펠링은 같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 left a message for me.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되셨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잠시 들르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르는 거. 야, 내일 시간 있으면 잠깐 들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stop by, stop by.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억해 두세요. drop by. 드랍은 떨어뜨리다. drop by. 예, 그래서 drop by, stop by. 둘 다 완벽하게 같은 뜻이고요. 쓰시면 돼요. 자, 이따 잠깐 들를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Can you? 네가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can you stop by later? Can you stop by later? Can you stop by? 들을 수 있니? later, 이따가 라는 표현이에요. later, later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can you stop by later? 한 번만 더요. Can you stop by later? 되셨죠? 자, 네 사무실에 잠깐 들려도 될까? 내가 뭐뭐 해도 될까? 그쵸? 그거는 can you겠죠. can I, 죄송해요. can I stop by your office? 어디에 들릴 건지, your office, 그쵸? stop by 하고 목적어 넣으실 수 있어요. can I stop by your office? 네 사무실에 잠깐 좀 들려도 될까? 다시 한번, can I stop by your office? can I stop by your office? 되셨죠? 자, 어제 왜 안 들렸어? 어제 왜 안 들렸어? 내가 들리라고 했잖아. 왜 뭐뭐 하지 않았어? 왜 뭐뭐 하지 않았니? 이런 말 우리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너 어제 왜 안 씻었어? 너 어제 학교 왜 안 갔어? 너 어제 왜 숙제 안 했어? 왜 어제 뭐뭐 안 했냐라고 할 때는 이거 기억하세요. Why didn't you? Why didn't you? 그래서 why didn't you?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why didn't you? Why didn't you? Why didn't you? 두 번째, why didn't you? Why didn't you? Why didn't you? Why didn't you? 근데 didn't 좀 약하게 해서 린에 가깝게 why didn't you 하셔도 되고요. 본인에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혹은 why didn't you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Why didn't you stop by? 왜 들리지 않았니? Yesterday, 어제. Why didn't you stop by yesterday? Why didn't you stop by yesterday? 되셨죠? 한국어 듣지 마시고 그냥도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이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스피킹 뿐만 아니라 리스닝도 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Why didn't you stop by yesterday? 예, 되셨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번에는 낮잠 자다. 낮잠 자는 건 take a nap. take a nap. 이게 낮잠 자다예요. 혹은 take a siesta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siesta라는 게 스페인어로 낮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take a nap, take a siesta 둘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take a nap 이게 조금 더 자주 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제가 정리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가서 낮잠 좀 자라. 가서 무엇 해라. go 하고 동사 넣으시면 돼요. go take a nap. 그쵸? go take a nap. 가서 뭐뭐 좀 해라. 원래는 go and take a nap. 가.
그리고 낮잠 자. 이렇게 원래 and가 있는 건데 and를 빼버리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죠. Go take a nap. 가서 낮잠 좀 자. 다시 한 번 더요. 가서 낮잠 좀 자. Go take a nap. 가서 숙제. 이건 뭘까요? 그쵸? Go do your homework. Go do your home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낮잠 좀 자도 될까? 내가 뭐뭐 해도 될까? Can I? 그쵸? Can I? 낮잠 좀 자도 될까? Can I take a nap? 그쵸? Can I take a nap? 내가 낮잠 좀 자도 될까? Can I take a nap? 한 10분만 낮잠 자도 될까? Can I take a nap? 하고 10분 동안이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데 for 10 minutes. for 10 minutes. for가 동안이에요. for 하고 시간 넣어주시면 그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Can I take a nap for 10 minutes? 한 10분만 내가 낮잠 좀 자도 될까? 이렇게 말을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낮잠 자는 걸 좋아해. 나는 무엇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take a nap. I like to 하고 동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I like to take a nap.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해. I like to read a book. 그쵸? I like to read a book.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exercise. 이런 식으로 like to 하고 동사 원형 넣으시면 그거 좋아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like to take a nap. 나는 낮잠 자는 거 좋아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늦잠 자다. 늦잠 자는 거는 oversleep. 이게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sleep in이 있습니다. oversleep과 sleep in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oversleep 이거는 의도치 않게 낮잠 자는 걸 oversleep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leep in 같은 경우는 의도해서 늦잠 자는 거예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 나 늦잠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sleep in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고, 그냥 예기치 않게 늦잠 자는 건 oversleep. 그리고 오늘은 이 oversleep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잠 자서 지각했어. 지각을 할 정도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각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네, 같이 한번 볼게요. I was late. 이게 지각했다예요. I was late. be late가 늦다,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인데 was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I was late. 나는 지각했어요. 지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쵸, I was late. 이유는 because 내가 늦잠 자서요. I overslept 하는 건데, oversleep 이게 늦잠 자다. 근데 늦잠 잤다. 그래서 지각했다 이거잖아요. 그 과거형으로 만들어야죠. sleep의 과거형은 slept예요. slept. 그래서 oversleep의 과거형은 overslept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as late because I overslept. 다시 한번 더요. I was late because I overslept 하시면 되고요. overslept 발음하시면 돼요. 늦잠 잤니? 뭐뭐 했니? 과거에 did you? 그쵸? did you oversleep? did you oversleep? 늦잠 잤니?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이거든요. this morning 뒤에 딱 붙이시면 되죠. did you sleep this morning? did you oversleep this morning? did you oversleep this morning? 그쵸? 오늘 아침에 늦잠 잤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일찍 자. 그렇지 않으면 늦잠 잘 거야. 요것도 자주 쓰는 문장 구조거든요. 배워볼게요. Go to bed early. Go to bed early. 이게 일찍 자라 라는 거예요. Go to bed. 침대로 가라. 자란 얘기죠. Go to bed early. Go to bed early. 일찍 자라.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려면 and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시려면 or 쓰시면 돼요. Go to bed early. or 일찍 자라.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oversleep. 너는 늦잠을 자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은 드린 것 같고 한번 한 두세 번만 읽어 볼게요. Go to bed early. Go to bed early. or 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oversleep. 너는 늦잠 자게 될 거야. 명령문이잖아요. 첫 번째가 명령문하고 and 하면 그러면, 명령문하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Go to bed early or you will oversleep.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30문장 다 저랑 함께 배워봤고요. 30문장을 다 리뷰할 수는 없고요.
핵심 내용 정리만 좀 해볼게요. 집어들다가 뭐였죠? 그쵸. pick it up. 그쵸. pick it up. 그쵸. 그 다음에 죄송해요. 집어넣다. 집어넣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집어넣다는 put it in. put it in. 그쵸. 꺼내다는 take it out. 그쵸. take it out. 그쵸. 집어들다가 그쵸. pick it up. 그쵸. pick it up. 내려놓다는 put it down. put it down. 말대꾸하다. talk back. 그쵸. talk back. 메모하다. 메모란 단어 쓰는 게 아니고 take a note. take a note. 메시지 남기다.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잠깐 들리는 거 stop by. stop by. drop by도 있다 그랬어요. 낮잠 자는 거 take a nap. take a siesta. 그 다음에 늦잠 자는 거는 oversleep. 이거는 고의로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늦잠 자는 거에 oversleep. 내가 의도해서 늦잠 자는 건 sleep in. 정리되셨죠? 자, 오늘 이 표현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